안녕하세요. 파파식당 문 열겠습니다. 큰 태풍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피해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강화를 갔다 왔어요. 강화를 갔다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논에 벼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또 이런 감나무 이런 쪽에 그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나가면서 다른 태풍 피해 이런 것보다도 그런 농작물 피해 이런 게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태풍 때문에 그게 그냥 결실을 못 보고 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분 전환할 겸 해서 요리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 요리는 저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돼지고기 고추장 찌개.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나물밥이에요. 밥 지을 때 콩나물을 집어 넣어서 그걸 간장, 양념장 만들어서 그걸 싹 비벼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뉴를 선정을 해서 고추장 돼지고기찌개 그리고 콩나물밥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돼지고기찌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그 돼지고기찌개 재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돼지고기, 요게 목살 부분이에요. 목살 부분을 한 반근 정도 이렇게 덩어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기 파는 데 가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긴 한데 너무 작게 쓰러져 있어서 제가 덩어리로 가져왔고요. 제가 오늘 만들 양은 4인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양파 하나, 큰 걸로 하나, 그리고 감자 하나, 그리고 호박은 한 반 개 정도, 그리고 매운맛을 좀 내기 위해서 제가 청양고추를 2개, 그리고 대파 한 뿌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반모, 이렇게 하면은 한 4인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들어가는 양념은 간마늘 한 스푼,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꼭 들어가야죠.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고기 볶을 때 설탕을 좀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고추장찌개이기 때문에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간은 요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할 겁니다. 보통 소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액젓으로 많이 간을 하거든요. 요 재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부터 손질을 할게요. 돼지고기 고기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비닐장갑 하나 끼고 손질 귀찮으신 분들은 찌개용으로 이렇게 썰어 놓은 거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걸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작더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잘게 썰어놔서 저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보겠습니다. 크기가 2cm, 2cm 정도? 그러니까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취향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비계 없는 부분을 좋아하시는데 이 찌개나 할 때는 이 비계가 좀 들어가야 또 특유의 그 돼지고기 찌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계를 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추장 돼지고기 찌개 맛의 핵심은 요 양파가 아닌가 싶어요. 요게 양파 특유의 그 많이 달달하잖아요. 요게 좀 많이 들어가 줘야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파 한 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흘리네요. 그리고 감자는 큰 걸로 한 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깍두기 보통 하시는 그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박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여기 뭐 딱 정해진 양은 아니고요. 본인이 감자 좋아하시면 감자 더 넣으셔도 되고요.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양파를 더 한 반 개 정도 더 쓸어 넣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두께는 한 7mm, 8mm 정도 되네요. 너무 얇으면 호박이 너무 물러가지고 나중에 찌개에서 형태가 없어져서 이 정도. 그리고 청양고추는
좀 매콤한 게, 저는 이 청양고추를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집어넣거든요. 네, 매운맛도 있지만 청양고추 특유의 그 뭐랄까요, 그 상큼한 고추향, 그게 좋아서 저는 뭐 모든 음식에 이 청양고추는 아주 필수로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파도 맨 나중에 집어넣을 건데 이것도 한 뿌리 정도 이렇게 준비를. 제가 냉장고에 버섯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버섯도 그냥 냉장고에 있으니까 한번 꺼내서 다듬어서 버섯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딱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 있으신 거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표고버섯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있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고버섯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재료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찌개에 들어가는 게 돼지고기, 그리고 감자, 그리고 핵심의 맛을 내는 양파, 그리고 버섯, 호박, 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불을 켜서 지금부터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냄비를 좀 약간 달궜거든요. 달군 데다가 먼저 고기를 먼저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 1스푼 정도, 많이 넣지 마시고요. 돼지고기에도 이 비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준비해둔 썰어둔 돼지고기를 먼저 좀 볶겠습니다. 요 볶을 때 저는 요 설탕 있잖아요. 설탕을 1스푼 정도 집어넣어서 같이 단맛도 나고, 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고기 볶을 때 설탕을 하면은 겉에 코팅이 돼서 맛이 뭐 좋아진다, 뭐 그렇게 어디서 방송에 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볶고 있습니다. 많이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겉이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 뭐 그 정도만 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볶고, 그냥 이거 먹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 쳐가지고. 네, 이 정도 볶은 다음에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게 물이 1000ml거든요. 그래서 한 5컵 정도 물을 부어서 좀 끓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끓기 시작하면 지금 양념을 하셔도 되고요. 양념이 아니고 이제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는 지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넣거든요. 그래서 요 끓는 거를 잠깐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요 물이 끓면은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고추장찌개니까 고추장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추장은 한 2스푼, 큰 스푼,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은 찌개가 굉장히 텁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춧가루를 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는 제가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2스푼 정도, 좀 더 넣을까요? 2스푼 반 정도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된 야채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딱딱한 감자 넣고요. 그리고 감자, 호박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준비된 거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랑 청양고추만 나중에 집어넣고요. 나머지 야채는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 집어넣고요. 그리고 버섯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더 끓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1000ml 집어넣었는데 물이 좀 적죠.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콩나물 밥 할 거잖아요.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제가 이 쌀뜨물을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쌀뜨물, 옛날부터 찌개 끓이면 쌀뜨물 많이 넣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좀 뚜껑을 닫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두부죠. 두부는 반모, 좋아하시는 분은 뭐 한모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두부도 요즘은 그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드러운 두부, 뭐 찌개 두부, 뭐 부침 두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두부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다른 두부보다도 좀 굉장히 딱딱하고, 요 크기는 깍두기 좀 큰 깍두기 뭐 이 정도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끓으면 이제 양념하고 마지막에 두부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랑 파 넣으면은 돼지고기 찌개가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양념만 하면은 되거든요.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는 거는 간 마늘 한 스푼. 그리고 찌개 요리에는 뭐니 해도 이 다시다가 들어가야죠. 소고기 다시다. 예, 다시다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예전에 개그 코너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어머니 손맛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는 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다시다 한 숟갈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다시다를 꼭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것이 미원을 좀 또 미원 넣이죠. 제 아내는 이 MSG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걸 넣고 안 넣고가 맛이 달라요. 모르겠습니다. 뭐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맛을 위해서 저는 꼭 넣습니다. 이렇게 끓으면 일단은 준비해둔 두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야채, 파와 청양고추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되고 이제 간을 해야죠. 간은 제가 이 까나리 액젓을 써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3스푼 정도만 넣어보고 그리고 끓인 다음에 맛을 볼게요. 네, 3스푼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아마 싱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본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하시고 끓인 다음에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까나리 액젓으로 더 추가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까나리 액젓을 많이 넣으면 좀 이렇게 젓갈 냄새가 좀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끓기 시작하면 이것도 한번 요 찌개는 너무 팔팔 끓이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양념이 다 끝나면 요 불을 좀 중불로 해가지고 오래 은근히 푹 끓여주면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을 좀 낮춰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 정도 한번 끓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은근하게 더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찌개를 한 10분 정도 더 은근하게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한번 보니까 잘 끓고 야채도 푹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카메라로 잘 끓고 있는 요리를 찌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색깔도 굉장히 좋고요. 좀 앞에 그 카메라 렌즈에 지금 수증기가 끼어서 좀 흐릿하게 보일 것 같긴 한데 음식 색깔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물을 좀 많이 좀 잡은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1000ml에다가 쌀뜨물을 한 500ml 더 집어넣었는데 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감자도 잘 익었고요. 아까 제가 까나리 액젓 3스푼 집어넣었는데 간이 딱 되네요. 간이 더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은 좋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음식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 처음 본다고 그러는데 보통 집에 계시는 그 아내분들이 음식하고 나면은 그 냄새를 많이 맡으시면 그 음식 맛이 많이 반감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도 항상 제가 먹어봐도 항상 맛있어요. 여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 아주 끝내주겠습니다. 이 찌개를 제가 또 다음 요리가 콩나물밥 해야 되잖아요. 그 동안에 여기다가 은근하게 더 끓여보도록 할게요. 찌개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추장 찌개는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요리 콩나물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은 다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콩나물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콩나물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밥을 좀 앉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쌀을 원래 4인분인데 제가 4인분보다 좀 많게 한 6명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음식할 때 항상 남게 합니다. 모자르면은
먹다가 모자르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요리든지 많게. 그래서 저는 고깃집 가도 2명이 가면 기본적으로 시키는 게 3인분입니다. 제 아내한테 너무 많이 시킨다고 매일 혼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쌀 물 잡을 줄 아시죠? 손등 올라올 정도로 넣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콩나물밥이잖아요. 그래서 지른 것보다는 약간 좀 된 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요 쌀이 물에서 한 30분 정도 불려진 쌀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부으면 이게 밥이 질어져요. 그래서 손바닥만 조금 잠길 정도인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좀 된 밥을 좀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콩나물밥 할 때 집어넣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버터입니다. 버터를 깍두기 크기 모양으로 한 2개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이제 딱 끓으면서 버터가 이 밥알 사이로 싹 해서 버터 향도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밥이 뭉치지 않고 비빌 때도 좀 잘 비벼지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살짝 코팅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콩나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콩나물은 제가 이게 그 보통 시중에서 팔고 있는 콩나물의 그 반봉지예요. 반봉지. 네.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이제 뚜껑 닫고 불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시간을 재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불을 붙이고 한번 어느 정도 밥 짓는 시간이 필요한지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은 강불로 먼저 불을 강하게 해가지고요. 딱 몇 분을 밥하는데 몇 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동물적 감각으로 항상 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시간을 재서 시간이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밥이 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콩나물 밥에 비빌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은 뭐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쪽파인데요. 쪽파는 한 2뿌리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게, 아주 작게. 제가 오늘 만드는 그 2가지 메뉴가, 제가 이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좋아하냐면,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뭐 고기 먹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예전에 농사 짓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풍족치가 않았는데 명절날이나 아니면 고기 먹는 날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져오시면 집에 저희 농사지니까 호박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그런 거 넣어서 이렇게 고추장,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엄마의 손맛, 그런 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2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점점 그리워지고, 그러니까 오늘 만드는 요리가 다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해주시던 그런 요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점점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리고 또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이 또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해주시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대신 해 먹고, 그래서 이 추억의 음식인 것 같아요. 이 고추장찌개랑 이 콩나물밥은. 그다음에 집안이 간장인데, 저는 이게 샘표에서 나온 계란이 맛있어지는 간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기존 간장보다도 한 25% 정도 염도가 좀 약간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제가 계란 후라이 집에서 간단히 먹을 때 뜨거운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 요거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비벼 먹고 보통 그렇게 먹는데, 요 간장을 사용을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간장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참깨 보이시죠? 여기다가 참깨 듬뿍 이렇게 넣으셔. 자, 예, 이렇게 해서 양념장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양념장 만드는 사이에 밥이 좀 끓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시간이 딱 8분 걸렸네요. 그럼 요 끓기 시작했을 때 불을 중불로 약간 줄여서 요것도 한 10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불을 언제 끄냐면은
약간 그 밥 타는 냄새가 난다 싶을 때 불을 딱 끕니다. 그러면 밥이 아주 적당하게 잘 됩니다. 네, 이제 밥이 다 된 그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게 그 탄내가 아니고 구수한 냄새. 네, 이때쯤 이제 불을 끄시면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3분이네요. 3분. 그래서 아까 한 8분, 그 다음에 뜸 들이는 거 한 3분 정도. 그렇게 하면은 밥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솥 이거 뚜껑을 이렇게 제껴서 스키를 그 압력을 빼지 마시고요. 조금씩 빠질 때까지 해서 이것도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밥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이 압력을 빼서 밥을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증기에서 냄새가 아까 제가 버터를 넣었잖아요. 그 버터 냄새 그리고 콩나물 냄새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예, 이제 밥솥의 압력이 다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뚜껑을 열어서 밥이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버터가 다 녹아서 없어졌죠? 그리고 밥이 아주 그냥 고실고실하니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밥이. 아이고, 이렇게 밥도 잘해. 이거째. 자, 요걸 한번 콩나물이랑 섞어서 한번 그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오늘은 제가 시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쫙 집어넣어 가지고 싹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거 먹으려고 점심 안 먹었거든요. 어우, 진짜 맛있다. 오늘 점심 안 먹길 참 다행이네. 아주 환상의 궁합이네, 환상의 궁합이야. 그 아버지들 해장국으로 해장용으로도 좋겠는데요. 집에 싸가지고 가서 아내한테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먹방 하고 나서 아니 촬영하고 나서 만들어진 요리 제가 이 직원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잘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촬영하고 남은 음식 꼭 싸오라고 요즘 저한테 굉장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만든 요리로 오늘 한 끼를 잘 때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추장 돼지고기 찌개 그리고 콩나물 밥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재료도 간단하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아빠들께서 주방에 들어가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받는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두 가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내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 그러면 하시는 거 있죠?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십시오.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좋은 음식 소개시켜드린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